여러분 안녕하세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본인이 당뇨가 있거나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이어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크는 사전적인 의미로 못 혹은 뾰족한 것을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어떤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스파이크라고 표현합니다. 혈당에서 혈이란 피를 말하고 당이란 설탕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혈당은 혈액 속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정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혈당이 마치 나쁜 놈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생리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체는 음식을 섭취하면 그곳에서 당을 추출해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탕이라고 표현할게요. 음식에서 설탕을 뽑아내서 우리 몸 곳곳에 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합니다. 어떻게 보내냐고요? 바로 혈관을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몸 곳곳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원인 설탕은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세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세포가 혈액 속에 있는 설탕을 직접 바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설탕을 세포에게 전달해주는 배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 운동, 소화작용을 하는데도 이 포도당이 필요하고 심지어 뇌는 오로지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머리를 쓸 때는 인슐린과 포도당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거나 공부만 했는데도 몸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건 바로 뇌가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흔히 일하다가 당이 떨어졌다고들 표현하시죠.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문제가 될까요?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시력 저하, 피로감, 구역감, 당뇨 등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혈당은 너무 빠르게 올라도 너무 빠르게 떨어져도 좋지 않아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당히 오르거나 적당히 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아까 혈액 속의 설탕을 세포에게 전달해주는 배달원의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기억하시나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배달해야 할 설탕이 많아지면서 이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식당에 주문이 한두 건씩 적당히 들어올 때는 몇 명의 배달원만 있어도 되지만 갑자기 미친 듯이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씩 인슐린이 과분비되는 정도는 괜찮지만 만약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이런 인슐린 과분비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몸은 이러한 인슐린 과분비 현상에 적응을 하면서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즉, 배달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 혈액 속의 설탕을 세포로 전달해주지 않으니 혈액 속의 설탕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각종 대사질환이 발생하고 심지어 당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라는 질환이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높으면 떨어뜨리고 혈당이 낮으면 올려주는 작용을 인체가 해야 하는데 이런 작용을 도와주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당뇨가 없는 일반인들이라도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건강에 중요한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언제 발생할까요? 일단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혈당을 조절하는 인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잘 발생합니다. 당뇨가 없는 일반인 분들도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잘 나타나는데 이는 음식 종류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CGM으로 실제 측정을 해보면 초가공식품, 액상과당이 포함된 빵, 과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을 먹고 나면 혈당 스파이크가 강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탕후루처럼 전체 중량의 74%가 당질로 구성된 식품은 혈당 스파이크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를 GI 지수라고 합니다.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는 백미, 시럽, 쌀, 과자, 수박 등이 있고 중간 정도 되는 음식은 현미나 통곡물, 파인애플 등이 있습니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당근 등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공복을 가지는 시간이 길었던 고대인에 비해 현대인들은 항상 설탕이 풍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고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남성 36g, 여성 25g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탕후루 한 개가 당질이 69g 정도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많이들 가실 텐데 다양한 음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카라멜 프라푸치노 같은 경우 당질이 55g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잔만 먹어도 하루 당 섭취량은 당연히 초과하게 되고 혹시 아침, 점심 혹은 점심, 저녁으로 두 잔씩 섭취하게 되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4배 이상도 초과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음료수를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음료수에 포함된 액상과당은 단맛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포만감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음료수는 음료수대로 먹고 간식이나 식사는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설탕을 제한해야 합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과일의 당은 좋다 혹은 꿀은 설탕보다 좋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 같은 당입니다. 특히 요즘은 과일의 맛이나 상품의 등급을 평가할 때 당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달면 달수록 그만큼 설탕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식습관이 얼마나 안 좋냐면 2024년 대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일 당 섭취량은 100g 이상으로 권장 섭취량의 4배 이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에서 섭취한 한국인의 일일 당 섭취량은 34.6g으로 대부분의 당을 가공식품에서 섭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간식을 끊는 것입니다. 초콜릿, 빵, 과자, 음료수 같은 음식들은 사실 아예 끊는 게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아예 끊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만 섭취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하고 매일 일상적으로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식의 양을 많이 줄여야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봤던 일일 섭취량에서 봤듯이 우리는 이미 설탕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간식 같은 것들을 많이 줄여야 권장 섭취량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단맛이 나지 않더라도 웬만한 음식들은 사실 설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끼를 정상적으로 먹다 보면 그 정도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이미 다 충족합니다. 특히 제일 제가 말리고 싶은 음식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음료수는 절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카페라떼나 프라푸치노 아니면 콜라, 사이다 이런 음식들은 설탕이 액상과당이라는 형태로 액체로 응축되어 있어 단맛이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설탕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케이크 같은 음식도 정말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케이크 영양학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칼로리는 높고 또 그 안에 설탕은 엄청 들어가 있어요. 케이크는 또 투썸 플레이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몇 개만 한번 봐볼게요. 아이스박스 케이크가 640칼로리에 당질은 50g 정도 들어있고 쇼콜릿 케이크 같은 경우가 475칼로리에 당질은 4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케이크 전체가 아니고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그러니까 만약 케이크를 한 조각만 드시는 게 아니라 2조각, 3조각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대체 설탕을 몇 g씩 요즘은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죠. 삼계탕처럼 보양식을 먹는 게 한국 문화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던 7, 80년대에는 그런 문화가 맞았을지 모르지만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건강이 좋아지려면 뭘 더 먹으면 될까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그럴 때 저는 뭘 더 많이 드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먹고 있는 걸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음식의 종류를 좀 바꿔보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혈당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요즘은 일반인 분들도 혈당 스파이크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가 고프거나 당이 떨어진다거나 졸리거나 어지럽다?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간식을 끊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아주 방대해서 제가 앞으로 차차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음식이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에서 직접 의학적인 진단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